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50회차는 예상대로 2월이 됐고 51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51회차부터는 다시 EPL과 세리아 같은 굵직한 리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월보다는 서로 나눠 가지는 회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까봐야 아는 게 승무패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51회차부터는 독식픽보다는 순위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과감하지만 좀 정배를 섞어서 가면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회차는 개막전 첫 경기들인 만큼 지난 프리시즌의 경기 내용으로 분석을 해볼 테니까 이적 이슈나 그 외에 다른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들은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부패 51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리옹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레버쿠젠전에 이어서 2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트로사르 선수와 하베르츠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프리시즌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기량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스날이 직전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여주긴 했지만 울버햄튼이 아스날을 넘어서기에는 기본적인 전력부터가 딸리는 상황에서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버햄튼은 핵심 선수인 네투 선수를 첼시로 이적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고, 안 그래도 얇은 스쿼드에서 포덴세, 곤살레즈, 치워메, 칼라이지치 이런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또 세메두 선수는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울버햄튼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면 무승부 이변까지도 받쳐서 갈 수 있겠지만 저번 시즌부터 보여준 원정 경기력은 역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올 시즌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쩌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킹슬리 코망 선수까지 영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고, 지난 시즌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온 만큼 이번 시즌 첫 경기부터 굉장히 힘을 주고 경기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첫 경기는 무난하게 홈 아스날 승리를 좀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턴 대 브라이턴. 에버턴은 직전 로마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프레스턴전도 0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두 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친선전에서는 셀포트 시티와 코벤트리 시티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상대적 약팀들에게 고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시즌 극적으로 살아남은 에버턴이지만 이번 시즌에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리를 기록하면서 4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들은 가시마, 도쿄베르디, 퀸즈파크 같은 상대적 약팀들과의 경기였지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브라이턴은 핵심 선수들을 거의 다 지켜내면서 큰 전력 이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원정 경기들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만큼 에버턴의 수비 정도는 가볍게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엔시소, 마치, 에스투피냔, 퍼거슨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에버턴이 지난 시즌에서 고전한 만큼 이번 시즌에 첫 경기부터 좀 내려앉아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에버턴의 승리는 조금 챙겨가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거나 아니면 좀 단통 무승부만 좀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뉴캐슬은 직전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고전은 했지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삭 선수가 조금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롱스테프, 머피, 고든, 반스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이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두 경기에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역시 뉴캐슬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올 시즌 승격한 팀으로 기본적인 전력과 경기력에서 뉴캐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전 헤타페,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최근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입니다. 물론 뉴캐슬과의 압도적 전력 차이와 홈 이점을 가져가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리는 반드시 가져가야겠지만 사우스햄튼의 의외로 실점률이 높지 않고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승부 이병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입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담스 같은 핵심 공격수들을 이적시켰고 베테랑 월코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격 자원에서의 전력 누수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막아내기는 하겠지만 뚫어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우스햄튼입니다. 이번 경기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홈 뉴캐슬 승리를 좀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본머스. 노팅엄은 직전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에서 3대4로 승리를 했고 비아레알과 비기면서 직전 두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머스도 바예카노와 지로나에게 승리하면서 두 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굉장히 픽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만 본다면 노팅엄이 당연히 상대적 약팀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머스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 홈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우드, 허더슨 오도이, 아워니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좀 시름시름 앓던 노팅엄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부상을 다 털어내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토리아에서 42경기 15골을 넣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조타 실바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핵심 주력 선수인 솔랑케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을 시키면서 과연 그 대체불가 솔랑케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좀 관건으로 보였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아라우오 선수를 깜짝 영입을 하면서 전력 강화를 한 본머스입니다. 근데 저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친선 경기들에서 보여준 본머스의 원정 경기력은 좀 여지없이 부진했기 때문에 프리시즌 홈 3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공격 전력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노팅엄의 승리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 올 시즌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 웨스트햄입니다. 이번 시즌 부진했던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필크루크, 기도 로드리게스, 장 클레어, 완비사카 등 폼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좀 보웬, 파케타 선수 같은 핵심 주력 선수들을 지켜내면서 큰 전력 이탈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아스톤빌라는 이번 프리시즌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직전 5경기에서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경기는 무득점 경기를 치르면서 공격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스톤빌라입니다. 또 에버턴에서 아마두 오나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 강화를 했지만 대체 불가였던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를 유벤투스로 이적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영입은 아직은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소문으로는 주앙 펠릭스를 영입한다는 소문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한 만큼 분명 두 팀의 전력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폭풍 영입으로 전력 강화를 했다고 해도 아스톤빌라에서 좀 한 방 한 방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와킨스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를 쉽게 볼 상대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기 굉장히 좀 픽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제노아 대 인테르. 단순 이름값만 봤을 때 당연히 인테르의 승리는 가져가야 할 만큼 경기력의 차이와 전력의 차이가 큰 두 팀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제노아가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레지아나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프리시즌에서도 홈에서 완승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좀 상대적 약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에서 압도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좀 제노아 쪽으로 꺾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인터밀란이 직전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몬차에서 알이티아드에게 2대 0으로 0대 2로 충격 패배를 기록한 만큼 그 경기력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레미, 지엘린스키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약화가 생긴 인테르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어쩌면 당연하게 지난 시즌 우승팀인 인터밀란의 승리는 챙겨가되 무승부 아니면 이번 경기에서 조금 제노아의 승리 쪽도 한번 꺾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 세리에 B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이 성공한 파르마입니다. 승리도 많지만 특히 무승부도 많이 거뒀고 준수한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직전 친선전에서도 아탈란타를 4대1로 격파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는 팔레르모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2번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로세토에게 2대7로 대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직전 승리는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고 7개의 골보다 2개의 실점이 뼈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에서 피오렌티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1부 리그의 붙박이인 피오렌티나인 만큼 이번 경기 쉽게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파라나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아드리안 선수를 필두로 좋은 젊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경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피오렌티나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가는 경기입니다. 또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이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르마입니다. 또 피오렌티나가 원정만 갔다 하면 실점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파르마가 이기지 못할 상대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르마의 승격 후에 첫 경기인 만큼 좀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대해야 골키퍼 영입을 하기도 했고 암라바트 선수가 복귀하면서 수비 쪽에 힘을 두고 좀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단통 무승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통 무승부 이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엠폴리 대 몬차. 엠폴리는 직전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기록하면서 나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득점력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적 약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몬차는 직전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하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모두 홈에서 약팀들을 상대로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몬차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홈에서 실점률이 줄어드는 엠폴리를 상대로 어떤 공격 전개를 펼칠지가 궁금한 경기입니다. 두 팀 전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뭔가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기는 홈이점을 가지고 가는 엠폴리가 홈에서 높은 득점률을 보이기 때문에 엠폴리 쪽으로 조금 인정을 하고 무게를 두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AC 밀란 대 토리노.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AC 밀란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에메르송 로얄 선수와 알바로 모라타 선수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힘을 쓰는 상황입니다. 또 레앙, 오캄포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을 지켜내면서 큰 전력 이탈이 없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리노도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와 프리시즌 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원정에서 리옹을 상대로 실점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입니다. 또 사우스햄튼의 핵심 공격수였던 아담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 전력에 힘을 준 토리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상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밀란이 직전 레알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어도 지난 시즌 막바지에 보여준 홈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홈에서도 실점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을 해보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토리노의 3경기 무실점 경기를 고려해서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같이 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픽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홈 AC 밀란의 승리만 인정하고 가셔도 좋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10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와 4대4로 비겼고, 와포드와 1대1로 비기면서 직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득점력은 준수한 편이지만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번 프리시즌에서 4경기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득점력이 준수한 편이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의 카르발리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한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역시 매경기 실점을 기록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다만 3승 2무 기록하면서 패배는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활약을 하던 올리세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전력 누수가 분명 있고, 게이 선수를 지금 이적시키기 직전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하 선수를 다시 영입하면서 좀 전력 보강을 한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아직 100% 이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 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프리시즌의 거의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두 팀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쪽으로 조금 인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세 선수가 좀 이적을 하면서 구멍이 분명 있긴 하지만 에제, 두쿠레 선수를 필두로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고, 브렌트포드보다는 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좀 챙겨갈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쪽으로만 조금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할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 첼시 대 맨시티. 첼시는 직전 3경기에서 1무 2패 기록하면서 부진합니다. 프리시즌에는 셀틱에게까지 패배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득점력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이고, 이번 시즌에 네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다만 오모르디온의 선수의 영입 불발과 제임스 선수의 연이은 부상은 뼈아픈 상황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맨유를 꺾어내고 커뮤니티 실드 우승컵을 들었고, 직전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맨시티가 현재 4번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긴 했어도 11골을 실점을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첼시의 전력이 맨시티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투, 파머, 브로야, 은쿵쿠 등 좋은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제임스 선수 외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도 없기 때문에 홈에서의 첼시라면 이번 경기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맨시티 역시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 홀란, 도쿠, 포든 이렇게 좋은 선수를 갖추면서 바로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정이라고 해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고, 직접 맞대결에서 홀란 선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4대2로 승리를 기록한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쉽게 승리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두 강팀의 경기인 만큼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조금 갈릴 것으로 예측을 해보면서 승과 패 두 개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볼로냐 대 우디네세. 볼로냐는 직전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직전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에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고 4경기 11골 기록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수비도 꽤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디네세는 프리시즌에서 많은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적 약팀들에게 한 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무실점 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빈약한 공격력에 비해서 좋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볼로냐의 승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홈에서는 득점력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편이고 우디네세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꽤나 올라가는 편인데 3백의 한 주축인 크리스텐슨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 빈자리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볼로냐도 핵심 선수인 리카르도 칼리피오리 선수를 아스널로 이적을 시키면서 전력 이탈은 분명 존재하고 우디네세가 지난 시즌은 원정에서 라치오를 잡아내고 유벤투스까지 잡아내면서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이는 상황이고 알렉시스 산체스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도 했기 때문에 승리는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왠지 좀 우디네세의 무승부보다는 볼로냐의 승만 좀 가져가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엘라스 대 나폴리. 엘라스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체세나에게 1대2로 패배했지만 프리시즌 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대적 약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하위팀인 엘라스로서는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모데나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똥줄 승리를 기록했고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로나가 이번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부진하면서 거의 엄청난 실점과 패배를 반복했는데 유일하게 승리한 팀이 나폴리입니다. 그만큼 나폴리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후비차 선수를 지켜내면서 전력 이탈은 크게 없지만 오시멘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진하면서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콘테 감독이 이끄는 올 시즌의 나폴리는 반등을 할 것인가 반등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저는 이번 시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시즌 오시멘을 정리하고 루카쿠 선수를 좀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 나폴리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자랑하는 루카쿠 선수이지만 심한 기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영입을 한다고 해도 나폴리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좀 엘라스 쪽으로 완벽하게 좀 꺾어보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칼리아리 대 AS 로마. 칼리아리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카라레스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직전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하면서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약팀인 칼리아리로서는 좋은 출발을 알리는 경기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직전 3경기째 패배가 없긴 하지만 로마의 이름값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로마가 기본적인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에이브러햄, 엘샤라위, 디발라, 도부비크 등 굵직한 공격수들이 질비한 로마이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수비는 쉽게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칼리아리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유벤투스, 나폴리와 비기고 아탈란타까지 잡아내면서 홈에서 복병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또 저번 시즌에 엠폴리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수비수인 루베르토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보강까지 한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로마의 골망을 좀 흔들긴 쉽지 않겠지만 홈 이점을 가져가면서 막아낼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좀 단순하게 로마의 승만 생각하기보다는 무승부까지 좀 같이 받쳐서 가시거나 아니면 단통 무승부까지 그냥 노리는 것도 좀 고려하면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공유한 내용 커뮤니티에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승무패 5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